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희태 채널A 사회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살충제 계란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전에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두 군데에서 추가로 더 검출이 됐다고요? 네, 이게 전수조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네.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다 조사는 못했고 그중에 일부 중에서 일단 먼저 발표한 거고. 지금 전국에 이 산란계 농가가 1,400여 곳이 되는데 그중에서 243곳을 1차 조사를 한 거고요. 예. 네. 추가로 어제 남양주, 경기 광주에 이어서 강원도 철원, 그리고 경기 양주, 지금까지 총 4곳의 양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두 군데에서 한 16만 개 정도의 문제 있는 달걀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데 아직 두 곳에서 어느 정도의 계란이 문제 있는 계란이 네. 시중에 풀렸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 네, 현재까지는 정확한 이제 유통 과정이나 이런 거 추적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이 산란계 농가는 2만 3천 마리 정도의 이 이 닭을 키우면서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철원 농가에서도 역시 한 10,000마리 넘는 이 양계 농가, 이 산란계 농가가 닭을 키우고 있어서 정확하게 하루에 몇 개의 계란 생산이 되는지는 조금 더 조사 결과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243개 농가 중에서 241개 농가는 지금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안 된 건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계란들은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 현재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받은 이제 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은요. 241곳에서. 예, 네. 한 곳에서 이제 이 안전하다,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시중에 이제 유통을 재개하겠다고 어제 농식품부에서 밝혔거든요. 예. 이 농식품부 이 발표에 따르면 오늘 한 전체 25% 정도 시중에 유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전수조사에서 1차 조사, 2차 조사가 또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이 판매가 중단된 이 계란을 빨리 유통을 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AI 때도 뭐 김희태 씨랑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AI 때 우리가 달걀도 안 먹고 닭도 안 먹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살충제 성분이 이렇게 검출이 된 거는 저도 이제 이 농식품부 출입처를 좀 오래 출입을 했지만 네. 사실 처음 나온 이슈고요. 예. 이 AI 같은 경우에 이제 달걀이나 닭을 이렇게 삶아서 먹게 되면 이 어느 일정 수준의 온도에서 끓여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이 튀겨서 먹으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살충제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학 케미컬 성분이거든요. 예. 네. 그대로 체내에 이 닭의 체내 혈중에 이 남아있는 성분이고 그것이 이제 이 산란계 닭이 낳는 계란까지 이게 옮겨지게 되고 또 계란을 섭취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게 남게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AI하고는 좀 차별이 다른 좀 위험성이 아무래도 좀 더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정집에서 이 문제 계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네. 08,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08 마리, 그리고 08 LSH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달걀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그때 두 군데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살충제 성분이. 08은 경기도 지역을 뜻하는 숫자고요. 네. 예. 08이라고 다 피하면은 경기도에 있는 전부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거를 안 먹게 되는 거니까 네. 그 경기도 남양주에서 있는 게 저 말이라는 이 표시를 단 그 네. 농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 다른 살충제 성분인데 이 광주에서 나온 그쪽 농장에서 생산한 게 LSH라고 이제 표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농장별로 전부 다 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철원하고 새롭게 나온 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식을 달고 나오는지 이건 또 추가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앞에 번호가 09입니다. 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고 이 강원도 이 천원에서 농가 이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강원도의 고유 식별 번호는 09번입니다. 예. 네, 자, 그거보다 집에서 빨리- 혹시 달걀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 껍질 위에 쓰여 있는 그 숫자, 그다음에 영문자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먹어야지 정말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참 궁금한데, 뭐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달걀 한 개 무게가 6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치명적인 독성을 받으려면 한꺼번에 245개 정도를 섭취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근데 사실 국민들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들어있으면 먹기 싫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이제 유해하는 기준이 각국마다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선은 이 급성으로 독성이 이제 확산되는 경우에 이 기준을 보면 성인의 몸무게 평균 한 60kg을 잡았을 때 0.54 ppm 수준의 이제 이 피프놀린이 들어갔을 때 독성이 급속하게 퍼진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한꺼번에 달걀을,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농가에서 나왔던 그 피프놀린 이 살충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 한 번에 달걀을 한 245개 정도 섭취했을 때 이제 독성이 발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성인이 하루 평균 5개 정도 계란을 이상만 먹지 않으면 인체는 크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이렇게 이 관측이 나오는데,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 정확하게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식약처는 이르면 내일 정도 인체 영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렇겠네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판단이 내릴 수가 없다는 우리가 거죠. 뭐 달걀을 후라이 해 먹고 쪄먹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종 여러 음식에다 계란이 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삶아서 먹어도 끓여서 먹어도 열을 가열해도 이 살충제 성분은 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먹는 닭은 괜찮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육개는 30일 전으로 상품으로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만 기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떤 유해 성분 내지는 살충제를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게 닭고기에 축적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육개는 비교적 안전한데 산란계는 이제 알을 생산하기 때문에 키우는 기간이 워낙 길어서 이제 네. 그 축적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용으로 섭취하는 육개는 안전하고 네. 이제 산란계도 근데 이제 알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식용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약 1% 정도의 비중으로 먹는 닭고기 중에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산란계가 식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가공식품, 뭐 닭꼬치나 소세지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가공식품에는 산란계의 그 육고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은채 차장. 그러니까 네. 먹는 닭, 그러니까 치킨을 우리가 먹는 닭으로 키우는 닭과 네. 그다음에 달걀을 생산하는 닭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닭이 알을 낳는 닭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 가까우면 그거를 이제 먹는 식용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우선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양계, 그러니까 육계라고 해서 분명히 안전한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 이 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조사하고 있는 거는 산란계입니다. 산란계만 하는 거죠. 산란계라서 지금 우선 급한 게 산란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육계 농가는 아직까지 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이 구체적인 일정들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육계 농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케이지가 좁은 데서 육계를 이렇게 생산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살충제나 농약을 쏟고 있다는 이 시민단체의 어떤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몇 개월 전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 산란계 농가를 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육계 농가의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산란계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란계 한 60일 이상 이렇게 산란계 이 닭 같은 경우 키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선 사실상 육계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한 30일 정도 말하자면 영계를 키워가지고 좀 꼬들꼬들한 고기들을 공급을 하는 게 기준인데 이런 산란계에서 키운다는 노계라고 해서 좀 먹는데 좀 고기가 질기고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이 닭볶음탕이나 이런 소세지나 아니면 꼬치 같은 데 유통이 되는데 예. 그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산란계나 이 육계 농가 조사와 동시에 지금 유럽에서는 이 가공식품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네.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마요네즈나 마요네즈. 이 여러 가지 과자류에 대해서도 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가공식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유럽에서는 발견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공식품 전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식약처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닭을 우리 안에 가둬 놓고 이제 좁은 데 해놓고 하니까 진드기가 이게 물어서 그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저는 닭만 약을 쳤을까? 우리 그 소도 가둬서 키우고요. 돼지도 가둬서 키우는데 물론 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는 거 진짜 불안해서 못 먹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일종의 이제 화학물질의 역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 가축을 사육하잖아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도 그 좁은 공간에 방사는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방사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사람에 비유하면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감기가 옮겨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공간을 넓혀주면은 이런 부작용이 좀 적은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기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지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생산하고 달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란기 같은 경우에도 이 닭 한 마리 방금 전에 케이지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네. 있지만 진짜 딱 A4 한 장 사이즈 정도 크기에 거기다 닭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고 난 다음에 진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먹을 것만 친환경을 주고 그냥 거기서 계속 기르는 거예요. 알만 낳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에 진드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살충제가 있는데 그 살충제를 계속 그 제한된 공간에서 뿌리다 보니까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드기가 잘 안 죽으니까 농장주들 사이에서 그거 뿌리니까 괜찮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남양 농장에서도 저거 뿌리니까 진드기 잘 죽더라. 이렇게 해서 뿌린 거예요. 예. 그래서 허가 안 된 살충제를 강한 것들을 독성 강한 거를 뿌리니까 지금 결국 계란에까지 달걀에까지 이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먹거리 안전이 참 쉽지 않은 게요. 이게 이제 지금은 계란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제 AI나 구제역이 확산되면은 이제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고 살처분을 하는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그 주변 토양에서 항생제하고 소독제 성분이 검출이 돼요. 근데 이게 지하수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 그 주변의 작물에까지 네. 영향을 네.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국정감사 앞두고 한번 해봤는데 예. 이게 근데 워낙 확산될 때는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대로 철저하게 거기 이제 방수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계란도 이제 수거해서 폐기 처분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그때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살충제 성분이 지하수에 또 녹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닭을 기르는 공간을 넓힌다고 하면 그만큼 땅값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달걀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농장식 사육, 집단 사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저렴하게 먹는 건데 만약에 이걸 친환경적으로 기르겠다고 해서 공간을 넓히거나 이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네. 달걀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달걀값이 올라가면 달걀이 들어가는 모든 식품값이 한꺼번에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엔겔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임금 올려줘야 되는 문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파급 거예요. 효과가 크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친환경 농장에서 이번에 이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최소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만이라도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국민들이 먹을 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들어주는 방법이나 뭐 제한된 요건 안에서도 조금씩 우리가 뭔가 좀 진전되어 있는 어떤 선진국형 좀 좋은 시설에서 닭을 기를 수 있는 네. 이런 방법들을 계속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외국에서 보면 가끔 케이지 프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가다 놓지 않고 네. 풀어놓은 그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네. 그런 그런지 예. 닭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네. 비싸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먹거리 안전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집에서 이 08 만화나 08 LSH 이렇게 써 있는 이런 달걀을 발견하신다. 그러면은 환불이 될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환불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면서요. 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환불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대형 마트 이제 3사 그리고 편의점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을 했거든요, 어제부터. 이게 만약에 이 08이나 오늘 강원도 천안에서 발견된 농장 공급원을 뭐 이렇게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불안하다, 네. 못 먹겠다 해가지고 환불을 받으려고 대형 마트나 이렇게 편의점에 가신다면 이게 구매 당시 완전하게 하나도 먹지 않은 계란이어야 됩니다. 30개 한들이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성 없는 환불 규정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난처할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점 그러네요. 상가의 이제 이 주인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고 이게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후속 피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견된 그 08이 쓰여 있었던 그 계란들 주로 어디로 풀려나간 겁니까? 16만 개가 되는 게 주로 가정집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음식점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마트로 흘러 들어간 겁니까? 이게 좀 유통 경로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추적 중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곳에서 어떻게 풀렸는지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남양주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예. 판매가 됐을 거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중간 도매상이 한 5곳이거든요. 남양주 이 산란계 농가에서 공급을 했던 예. 이 중간 도매상이 어디로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현재 추적 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숫자라도 영문자로 써 있으니까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나마 국민들이 좀 소비자들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정부의 발표를 좀 믿어주시고 일단 오늘부터 오후에 풀리게 된다는 안전한 계란은 너무 걱정 말고 일단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추가 발표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